그날 밤 저는 물 한 잔 마시려다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이도 아빠한테 보내. 양육비라도 받아야지. 이 집도 빠듯하잖아. 그래도 5살인데 5살이 뭐가 대수야. 돈이 급하다고. 그 순간 안방 불빛 속 부모님의 그림자가 제겐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집 찾으러 가는 거야. 진짜 우리 집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하늘이가 아니라 하늘이를 지키는 엄마인 저 자신이었다는 거요. 새벽 2시,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이혼하고 하늘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온 지 벌써 6달째였습니다. 처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일단 들어와. 임시로. 정 안 되면 임시로라도. 그때는 정말 임시일 줄 알았거든요. 1달, 길어야 2달이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반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다용도실을 방 삼아 쓰고 있었어요. 세탁기와 김치 냉장고 사이에 매트리스 하나 겨우 깔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하늘이는 제품에 꼭 안겨서 새우잠을 자고 저는 좁은 공간 때문에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하늘이가 자다가 뒤척일 때마다 세탁기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을까 조마조마했고 새벽마다 김치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거든요. 그날도 그런 밤 중 하나였습니다.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용도실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 아버지는 밤 10시면 주무시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시는 분이라 새벽에 깨어 계신다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빛 속에서 2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것도 한계가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 마치 무슨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은지가 아직 적응 못한 것 같은데 하늘이도 여기 와서 많이 안정됐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평소 아버지 앞에서 자기 의견을 잘 안 내시는 분인데 그래도 저와 하늘이를 감싸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설마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복도 한가운데 서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적응? 언제까지 적응할 거야? 애까지 데리고 와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늘어나고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애? 하늘이를 애라고 부르시다니. 그리고 생활비 얘기까지. 우리가 부담이 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 손주인데 손주고 뭐고 현실이 급해. 조민재한테 연락해서 하늘이라도 보내야겠어.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도 아빠한테 보내. 양육비라도 받아야지. 이 집도 빠듯하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이를 물건 거래하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5살인데 엄마 없으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잠깐 망설임이 들렸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시구나 싶었는데 5살이 뭐가 대수야. 돈이 더 급하다고. 은지 혼자 해결 못하는 일을 우리가 왜 떠안아야 해? 차가운 현실. 그게 바로 제가 딛고 서 있던 땅이었나 봐요. 조민재.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했던 사람. 너는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나대냐는 게 그의 입버릇이었거든요. 하늘이가 밤에 울어도 시끄럽다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던 사람.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도 남자는 원래 그런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굴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 우리 하늘이를 보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주방 한가운데 서서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그 불빛 속에서 흔들리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저를 지켜주시던 부모님의 그림자가 그날 밤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조민재가 양육비만 제대로 주면 우리도 숨통이 트이고 은지도 홀가분해질 거 아냐? 홀가분해진다고요? 내 딸을, 우리 하늘이를 보내는 게 홀가분해지는 일이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찢어지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렸어요. 조용히, 정말 조용히 다용도실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작은 콧구멍으로 숨 쉬는 소리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 잠꼬대로 엄마라고 부르면서 제 옷깃을 꼭 잡는 작은 손. 그 손의 온기가 이렇게 간절할 줄이야. 낮에 유치원에서 돌아와서는 항상 제게 달려와 안기던 하늘이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하며 해맑게 웃던 모습. 그런 아이를 어떻게 그 차가운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조민재,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하늘이가 울어도 한 번 안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 애가 왜 이렇게 성가시냐는 게 그의 입버릇이었거든요. 하늘이에게는 아빠라기보다 무서운 낯선 사람이었던 그 사람한테 내 딸을 보내라고요? 하늘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하늘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엄마. 작은 손으로 제 팔을 꼭 잡으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에게는 오직 나뿐이구나. 이 세상에 하늘이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부모님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오직 나만이 이 아이의 전부구나. 하늘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낼게.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이의 숨소리를, 하늘이의 체온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하늘이가 없어진 건 아닐까? 그런 악몽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안방에서는 한참 뒤에야 불이 꺼졌어요. 아마 저희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누셨을 거예요. 제 인생을, 하늘이의 미래를, 돈과 맞바꾸는 얘기를.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와 함께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도 일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새벽 5시쯤 하늘이가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엄마, 물. 작은 목소리로 물을 달라는 하늘이.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떠다 주면서 그 맑은 눈동자를 바라봤어요. 아직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모르는, 엄마만 믿고 따르는 그 순수한 눈빛을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친정이라는 게 이렇게 차가운 곳일 줄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하늘이가 아니라 하늘이를 지키는 엄마인 저 자신이었다는 거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하늘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우리 둘이 진짜 의지할 사람은 서로뿐이라는 걸,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달라진 걸지도 모릅니다. 귀가 열린 거죠. 이제 들리거든요.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눈치가, 그 모든 게. 은지야, 하늘이 유치원비 이번 달엔 언제 낼 거냐? 아침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평소보다 더 무뚝뚝한 목소리로. 아, 네. 이번 주 안에 해결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남았고 조민재한테서 양육비는 석 달째 못 받고 있었거든요. 같다는 게 뭐야? 확실한 답을 해. 네. 금요일까지는 꼭. 또 거짓말.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면서 하늘이가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어른들의 대화 분위기가 무거운 걸 아는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있더라고요. 엄마들은 다 모이는데 우리 엄마만 안 와.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늘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학부모 모임 얘기였죠. 참석하고 싶었지만 다른 엄마들 앞에서 제 처지를 드러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요즘 좀 바빠서.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그렇게 말하는 하늘이의 눈빛이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5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다용도실에서 하늘이와 함께 누워 있으면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은지가 언제까지 저럴 거야? 애까지 데리고 와서 눈칫밥 먹는 것도 우리가 다 봐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딸인데. 어쩌겠어. 딸이고 뭐고 한계가 있다고. 조민재한테라도 연락해서 상황을 정리해야지. 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늘이는 모르는 척 자는 척 했지만 가끔 꼭 제 손을 잡곤 했거든요. 진짜 문제는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나보면 한숨 쉬어? 그런 게 아니야, 하늘아. 할아버지가 원래 그러셔. 할머니도 나랑 안 놀아줘. 친구 할머니는 맨날 같이 놀아준다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5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더 힘든 건 하늘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 친정에 왔을 때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들이 있으면 제 뒤로 숨어버려요. 하늘아,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할래? 고개만 살짝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애가 버릇이 없어졌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에요, 아빠. 하늘이가 원래 낯가림이 심해서. 낯가림? 벌써 몇 달째인데 무슨 낯가림이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이를 더 꽁꽁 숨기고 싶었어요. 이 아이만은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하늘아? 할아버지가 무서워. 나 보면 째려봐.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째려본다고? 내 아버지가 5살 손녀를 그런 눈으로 본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하늘아. 할아버지는 싫어. 여기 싫어.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늘이에게 우리 집은 어디일까요? 아빠와 살던 집일까요? 아니면 엄마와 함께할 진짜 우리만의 집일까요? 엄마도 여기 오기 싫었어? 하늘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밤마다 울잖아.
내가 다 들었어. 아, 들켰구나. 소리 없이 운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하늘아. 괜찮아, 엄마. 나도 가끔 울어. 그런데 소리 안 내고 울어. 엄마처럼.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 아이가 소리 내지 말고 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니.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하늘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 아이가 더 이상 어른스러워지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일이 터졌습니다. 조민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하늘이 면접일 어떻게 할 거야? 양육비 주기 싫으니 내가 키울게. 어차피 너 혼자서는 못 키우잖아. 면접일이라니. 무슨 면접일을 말하는 거죠? 새 직장 들어가려면 아이 맡길 때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니까 하늘이 나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양육비 포기하든지 선택해. 뭔 소리예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나도 재혼 준비하고 있어. 하늘이 때문에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자고. 재혼 준비라고요? 하늘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비만 제대로 주세요. 양육비? 내가 왜 줘야 해? 너 혼자 키우겠다고 나간 거 아니야? 법적으로 의무예요. 법적으로? 그럼 법원에 가서 싸우든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조민재한테서 연락 온 것 같던데. 네, 왔어요. 뭐라고 하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늘이를 데려가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양육비 얘기였어요. 그래. 그럼 이제 좀 나아지겠네. 나아진다고요?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했어요. 조민재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부모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새벽녘에 하늘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안 가면 안 돼? 잠결의 한 말이었지만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은지야, 잠깐 나와봐.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뭔 얘기세요, 엄마? 너 조민재하고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없냐? 엄마, 그게 무슨... 아니야. 들어봐. 하늘이 위해서라도 아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니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게 보였거든요. 엄마,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나쁘다고 해도 하늘이 아빠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돈 얘기더라고요. 은지야, 현실을 봐야지. 네가 하늘이 혼자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럼 제가 일하면 되잖아요. 일한다고 해도 아이 맡길 데도 없고. 여기서 언제까지 눈치 볼 거야? 눈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저희가 나가면 되잖아요. 어디로? 무슨 돈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엄마가 하는 말이 하늘이 위해서야. 아빠 있는 게 나을 거 아니야? 하늘이는 그 사람 무서워해요. 아시잖아요. 처음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엄마. 절대 안 돼요. 그날 밤 하늘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평소에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날 그림은 달랐습니다. 엄마 봐봐. 하늘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사람이 2명 그려져 있었어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이게 누구야 하느라? 엄마하고 나야. 그런데 그림 속 두 사람 모두 눈에서 동그란 것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눈물이야. 엄마가 우니까 나도 울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늘이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하늘아, 엄마는 울지 않아. 거짓말. 나 다 봤어. 엄마가 화장실에서 울었어. 들켰구나. 혼자 우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우는지는 안 물어봤어.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거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정말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하늘아. 앞으로는 안 울게. 괜찮아, 엄마. 그런데 우리 언제 우리 집 가? 엄마하고 나만 있는 집.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집.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집이라고 했어요. 제 부모님을. 이 아이는 이미 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조민재가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민재야. 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그래. 들어와. 은지는 하늘이 데리고 나갔는데, 아, 괜찮아요. 사실 어머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불안했어요. 마침 하늘이와 함께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현관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늘아,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는? 엄마가 먼저 들어가 볼게. 거실로 들어가니 조민재가 부모님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은지 왔네. 앉아봐. 아버지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어. 좋은 제안이라고요? 은지야, 내가 하늘이 키울게. 대신 양육비는 안 줘도 되고, 너도 자유로워지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정리하고 싶어? 하늘이는 내가 책임질게.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 아빠가 키우는 게 뭐가 나빠? 하늘이가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아이가 뭘 알아? 그때 하늘이가 현관에서 들어왔어요. 조민재를 보는 순간 하늘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아, 아빠야. 인사해봐. 하늘이는 제 뒤로 숨어버렸어요. 야, 인사는 해야지. 조민재가 하늘이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하늘이를 보호하려고. 뭐야, 아빠가 딸 만지는데 왜 그래? 당신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야.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듯이. 어머님, 은지가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시죠. 그래, 그래. 은지야, 너도 차근차근 생각해봐. 차근차근 생각해 보라고요? 뭘 생각해요? 조민재가 나간 후에 부모님이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은지야, 너 왜 그렇게 완고해? 완고하다고요? 민재 말도 일리가 있어. 아빠가 키우는 게. 아빠요? 그 사람이 언제 아빠 노릇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빠잖아. 법적으로만 아빠예요. 하늘이한테는 무서운 사람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너도 현실을 좀 봐야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럼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데. 결국 나이 얘기, 돈 얘기더라고요. 그날 밤 하늘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나 데려간대? 누가 그런 소리 했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빠가 키우는 게 낫다고.
하늘아, 너 아빠하고 살고 싶어? 싫어. 무서워. 왜 무서워? 아빠는 나 안 좋아해. 엄마도 안 좋아해. 그냥 무서워. 엄마, 우리 도망가면 안 돼? 도망? 응. 멀리 멀리.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가면 안 될까요? 정말 도망갈 수는 없을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하늘이와 함께.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저에게 이제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안방에서 또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민재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맞긴 뭐가 맞아. 그래도 우리 손주인데. 손주라고 해봤자 은지가 혼자 못 키우잖아. 우리도 힘들고 그렇긴 하지. 차라리 민재가 키우면 우리도 편하고 은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이라고요? 하늘이 없이 말인가요? 근데 은지가 안 보낼 것 같은데. 보내야지.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런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부모님도 결국 하늘이를 포기하시는구나. 저는 조용히 다용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작은 입으로 가늘게 숨쉬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 아이를 제가 지켜야 한다고 결심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짐을 쌌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정말 조용히. 하늘이 옷가지와 제 옷가지 몇 벌,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하늘이가 아끼는 인형 하나,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이렇게 적은 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구나. 돈은 10만 원도 안 남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늘이를 깨웠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일어나. 우리 나가자. 어디로? 우리 집 찾으러 가는 거야. 하늘이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어요. 지금요? 지금. 비 와요. 괜찮아. 우산 있어. 하늘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뒤돌아봤어요. 35년을 살았던 집,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언제나 따뜻했던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무서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빗속을 걸으면서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비 그칠 때까지 어딘가에서 쉬자.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나중에 연락할게. 우리는 그렇게 빗속을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고 하늘이의 신발도 젖어갔습니다. 엄마, 춥다. 조금만 더. 곧 따뜻한 곳 찾을게. 그때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찜질방이. 하늘아, 저기 들어가자. 찜질방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늘이가 떨고 있었어요. 젖은 옷 때문에 추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난 엄마만 있으면 돼.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둘이면 돼. 찜질방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하늘이가 아니라 하늘이를 지키는 엄마인 저 자신이었다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다는 걸.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하늘아.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비가 개인 후에 진짜 우리 집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요. 우리 둘만의 첫 번째 밤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제 품에 안겨서 깊게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은 얼마 없고 갈 곳도 없고.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나온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6시쯤 하늘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찜질방이야. 어젯밤에 비가 와서 여기서 잤어. 맞다. 우리 나왔지. 하늘이가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어요. 의외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섭지 않아?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우리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엄마, 이제 어디로 가? 일단 구청에 가볼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알아보자. 사실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늘이 손을 잡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지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야, 유재훈. 유재훈이라고? 고등학교 때 그 재훈이? 맞아. 어떻게 여기서?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문제아였거든요.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담배도 피우고 선생님들 골치거리였던 그 재훈이. 그런데 지금은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까지. 몇 년 만이야? 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이렇게 쫓겨나듯 나온 제 모습이. 아, 이혼했어. 아, 그래. 미안. 괜찮아. 그런데 넌 뭐해? 나, 저기 보이는 건물에서 자립센터 운영하고 있어. 자립센터라고요? 자립센터가 뭐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곳이야. 집 없는 사람들,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 정말 의외였어요. 그 문제야 재훈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엄마, 하늘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낯선 사람이 무서운가 봐요. 아, 딸이야? 응. 하늘이야. 안녕, 하늘아. 삼촌이야. 재훈이 하늘이에게 인사했는데 하늘이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해서.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때 재훈이 제 모습을 자세히 봤나 봐요. 너 혹시 어디 갈 곳 없어? 왜? 아니야, 그냥 짐가방 들고 있어서. 혹시 힘든 상황이면. 들켰구나. 제 처지가 다 보이는 모양이에요. 사실 좀 그래. 그럼 우리 센터라도 구경할래? 일단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따뜻한 차라는 말에 혹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추웠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그러려고 있는 곳인데. 센터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전 사무실 건물을 개조한 것 같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임시 거처도 제공하고, 일자리 연결도 해주고. 혼자 해? 아니야.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주셔. 그러면서 따뜻한 차를 내와줬어요. 하늘아, 우유 좋아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경계를 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어? 나도 어렸을 때 힘들었거든. 그때 도움받은 게 있어서. 어떤 도움? 고등학교 때 말이야. 집에서 쫓겨났었어. 기억나? 기억나긴 했어요. 재훈이가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달 정도 쉼터에서 지냈어. 거기서 만난 분이 나 같은 애들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거든. 내가 나중에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면 된다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의외였어요. 재훈이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긴. 그냥 해야 할 일하는 거지. 하늘이가 우유를 다 마시고 센터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좋다. 응? 뭐가 좋아? 따뜻해. 그리고 안전한 느낌이야. 안전한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었습니다. 하늘아, 저기 장난감도 있네. 놀아볼래? 재훈이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정말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놀아도 돼요? 당연하지. 하늘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은지야, 혹시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하면 여기 있어도 돼. 여기서? 응. 임시 거처용 방이 몇 개 있거든. 완전 개인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낼 만해.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하지만 돈도 없는데. 돈은 걱정 마. 대신 여기서 자원봉사 좀 해주면 돼. 할 수 있는 것만. 자원봉사? 상담 오시는 분들 차 끓여드리고 청소하고 그런 거 어려운 일 아냐. 왜 이렇게 도와주려는 걸까요?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어요. 재훈아, 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 왜긴 왜야.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내 일인데. 그래도 재훈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너한테 고마운 게 있어서. 나한테? 너 기억 안 나? 내가 선생님한테 맞을 뻔했을 때 너가 말려줬잖아. 아,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거든. 그랬었구나. 그런 걸로 은혜 갚을 필요 없어. 은혜 갚는 게 아니야. 그냥 힘들어하는 친구 도와주고 싶은 거지. 친구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하늘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깔깔 웃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놀아도 돼? 응. 조금 더 놀아도 돼. 그리고 재훈이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을까? 패 끼치는 건 아니고. 패는 무슨.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서로 도와가면서 산다고? 그 말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고마워, 재훈아. 고맙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그렇게 저희는 센터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선의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센터에서의 첫 번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평화로웠어요. 하늘이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매일 아침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차를 끓이고 간단한 청소를 했어요. 하늘이는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뭐 그릴 거야? 집, 집, 우리 집, 엄마하고 나 살 집. 하늘이가 그린 집은 작지만 예뻤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문 앞에는 꽃이 피어 있고 누가 살 거야? 엄마하고 나. 그리고 삼촌도 삼촌이라고 했어요. 재훈이를 말하는 거겠죠. 삼촌이랑 같이 살고 싶어? 응. 삼촌 좋아.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경계하더니 재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늘이를 대할 때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졌고 저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해 주었거든요. 은지야, 점심 뭐 먹을래? 간단한 걸로. 라면이라도. 라면? 하늘이도 라면 좋아해? 네, 라면 좋아해요. 하늘이가 처음으로 재훈이에게 대답했어요. 큰 목소리로. 그럼 맛있는 라면 끓여줄게. 재훈이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하늘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삼촌 요리 잘해. 그래? 응. 어제 계란 후라이도 해줬어. 완전 맛있었어. 언제? 엄마가 화장실 갔을 때 배고프다고 했더니 금방 해줬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도 모르게 감동받았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지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계획? 일자리라든지, 아이 교육이라든지, 사실 생각해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거든요. 잘 모르겠어. 일단 하늘이 유치원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유치원은 여기 근처에 좋은 데가 있어. 내가 아는 원장님이 계셔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그리고 일자리도 혹시 관심 있으면 여기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어. 여기서? 상담 보조일이야. 자격증 같은 건 필요 없고 경험 쌓아가면서 하면 돼. 정말 뜻밖이었어요. 일자리까지 제안해 주다니.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 잘할 수 있어. 너 원래 사람들 말 잘 들어주잖아. 그랬었나? 난 잘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봐. 그날 오후에 재훈이가 하늘이와 놀아주고 있을 때 저는 센터 안을 둘러봤어요. 상담실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재훈이가 언제 왔는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여기서 도움받으신 분들이야? 응. 어떤 분은 일자리 찾아서 독립하셨고, 어떤 분은 가족과 화해하셨고, 신기하다.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가능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때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지야, 나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어떤 경험? 나도 어머니한테 버림받았거든. 버림받았다고? 15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나를 원하지 않으셨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어.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 쉼터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거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네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좋은 분이셨네. 그래서 알아. 하늘이 마음. 어른들이 복잡한 얘기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재훈이 표정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하늘이만큼은 그런 기억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재훈아. 정말 고맙긴.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그때 하늘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삼촌, 그림 완성했어요. 어디 보자. 하늘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누구야? 엄마, 나, 삼촌.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게. 우리 다 웃고 있네? 응. 왜냐하면 행복하거든. 행복하다고 했어요. 삼촌도 그려도 돼요? 하늘이가 재훈이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삼촌도 하늘이 그림에 나와서 기뻐. 정말요? 정말.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고 나서 재훈이와 차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감사 표현은 나중에 해. 은지, 너가 다시 일어서면. 그때, 은지, 넌 강한 사람이야.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설 거야.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난 그냥 평범한 엄마야. 넌 평범한 엄마가 아니지. 아이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용감한 엄마지. 용감하다고? 난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것뿐이야. 무서워도 아이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그게 바로 용기야.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늘이 덕분에 센터가 더 밝아졌어. 그날 밤 하늘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한 번쯤 기대해도 될까요? 우리 미래를 조금은 밝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센터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하늘이는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센터에서 상담 보조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립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흔들렸어요. 조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뭔 일이에요?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전 할 말 없어요. 끊을게요. 야, 끊지 마. 하늘이 얘기야. 하늘이 얘기라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뭔 얘기요? 전화로는 안 되고 직접 만나자. 1시간 후에 센터 앞 카페에서 1시간 후에 안 나오면 직접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센터를 알았을까요? 저희를 찾고 있었던 건가요? 은지야, 괜찮아? 재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조민재한테서 연락 왔었어. 전 남편? 응. 만나자고. 센터까지 알고 있더라고. 재훈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같이 가자. 아니야. 혼자 갈게. 위험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괜찮아.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재훈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조민재는 이미 와 있었어요. 변한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 건방진 태도. 늦었네. 5분밖에 안 늦었어요. 무슨 얘기요? 앉아. 앉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어? 왜요? 내 딸이니까 왜긴 왜야? 당신 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내 딸이지. 또 법 얘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맨날 법을 들먹이면서 뭔 얘기인지 빨리 말해요. 간단해. 하늘이 나한테 보내든지 양육비 포기하든지 선택하라고. 둘 다 싫어요. 그럼 법원에서 만나자.
내가 양육권 신청할 거야. 양육권 신청이라고요? 무슨 근거로요? 근거, 너 무직이잖아. 거주지도 불안정하고 아이 키울 환경이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정식 직장이야? 언제까지 그 남자 신세 질 거야? 그 남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새로 사귀는 거야? 이혼하자마자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도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분명 대가가 있을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재훈 씨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조민재 얼굴이 붉어졌어요. 선한 사람? 웃기지 마. 남자가 이혼한 여자 도와주는 게 순수한 마음일 것 같아? 그만해요. 은지야, 현실을 봐. 너 혼자서는 하늘이 못 키워. 나한테 보내는 게 절대 안 돼요. 그럼 양육비 받지 마. 아예 깔끔하게 정리하자. 양육비는 하늘이 권리예요. 권리? 그럼 의무도 있겠네. 아빠 만날 권리도 하늘이한테 있는 거 아니야? 말꼬리를 잡는군요. 하늘이가 싫어해요. 아이가 뭘 알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적응이요? 무서워하는 아이를. 억지로요? 무서워한다고? 내가 언제 무서운 짓 했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한 일을 기억도 못하는 건가요? 하늘이가 올 때마다 방문 쾅쾅 닫고 나갔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고요? 5살 아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저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5살 아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고 하는 게 정상인지. 어쨌든 결론은 이거야. 하늘이 내가 키울게. 양육비도 안 줘도 되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만나자. 내가 더 유리할 거야. 뭐가 유리해요? 나는 정식 직장 있고, 집도 있고, 재혼할 사람도 있어. 하늘이한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어. 재혼할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하늘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싫어해도 적응해야지. 세상이 다 네 마음대로 돌아가는 줄 알아? 하늘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소리가 너무 커져서 카페 전체가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야, 진짜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요? 당신이 하늘이를 물건 취급하는데 어떻게 조용히 해요? 물건 취급? 내가 언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양육비가 어쩌고 법원이 어쩌고. 그때 조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법원에서 만나자. 너 같은 무책임한 엄마는 아이 키울 자격 없어. 무책임한 엄마라고요? 무책임한 건 당신이에요.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없다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얘기하는 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하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 편애 때문이잖아요. 그 말에 조민재가 확 달려들 것 같은 표정이 됐어요. 야, 너. 당신 하늘이 아버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는 돈으로 아이를 거래하지 않아요. 그 순간 조민재 얼굴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거래라고? 내가 언제 거래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육비 주기 싫으니까 하늘이 달라고. 카페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민재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지야, 정말 후회할 거야. 나는 진짜로 법원에 신청할 거거든. 해보세요. 저도 지지 않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다 됐어요. 하늘이를 돈으로 거래하려는 말들, 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말들, 다 녹음됐습니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재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다 녹음했어. 잘했어.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어. 아니, 반드시 이겨야지.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고 나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조민재의 목소리가 정말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뭘 알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시끄러우니까. 너 같은 무책임한 엄마가 아이 키울 자격 없어. 이런 사람이 하늘이 아빠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조민재가 양육권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하지만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재훈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님과 함께 녹음 파일과 여러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하늘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 의견도 들어주나요? 5살이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하늘이에게도 물어봤어요. 하늘아, 아빠랑 살고 싶어? 싫어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 아빠는 나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 없으면 더 무서워요.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하늘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재훈이와 함께 법원으로 갔어요. 괜찮을 거예요. 진실이 이기는 법이니까. 재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많은 힘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조민재를 보니 정말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새로 만난 여자분도 함께 왔더라고요. 저분이 재혼하실 분인가 봐. 그런가 보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조민재 측에서 먼저 주장했어요. 신청인은 정식 직장이 있고 안정된 거주지가 있으며 곧 재혼하여 완전한 가정을 이룰 예정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예상대로였어요. 제가 무직이고 거주지가 불안정하다는 얘기. 하지만 저희도 준비한 게 있었어요. 판사님,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이가 뭘 알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시끄러우니까. 법정에 조민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언제 녹음된 것입니까? 한 달 전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만나 양육권 포기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녹음됐습니다. 신청인은 아이를 시끄럽다고 표현했고 아이의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한다며 무시했습니다. 조민재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감정적으로 한 말이고 감정적이라고 해서 용납될 말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또한 신청인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그건 양육비는 안 줘도 되고 하늘이는 내가 키울게라는 발언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조민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의견도 전달됐습니다. 아이는 명확히 아빠와 살기 싫다, 무서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신청인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군요. 판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5살 아이도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부모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결국 결과는 저희 승리였어요. 양육권은 제가 계속 갖게 됐고
조민재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권도 제한됐어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 한 강제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면서 울 뻔했어요. 정말 내가 이겼어. 당연히 이기지. 진실이 이긴 거야. 재훈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날 오후 하늘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하늘아, 이제 아빠가 억지로 만나자고 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응. 하늘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돼. 와, 좋아요. 하늘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됐어. 양육비가 뭐예요? 하늘이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야. 아빠가 줘야 하는 거. 그럼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어요? 응. 우리끼리. 며칠 후 정말 작은 집이지만 저희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재훈이가 도와줬습니다. 보증금도 빌려주고 이사도 도와주고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 괜찮아? 천천히 갚아도 돼. 급하지 않으니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뭐가? 하늘이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는 걸. 새집 첫날 밤이었어요. 하늘이가 새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뭘 그리고 있어?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응. 엄마, 나, 그리고 삼촌도. 하늘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삼촌도 가족이야? 응. 삼촌 없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았잖아. 맞아요. 재훈이 없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고 창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하늘이는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이사한 집은 마음에 들어? 응. 하늘이도 좋아해. 다행이다. 너 혹시 시간 되면 센터 일 계속 도와줄 수 있어? 정식 직원으로. 정식 직원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봐. 전화를 끊고 하늘이 잠든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안전한 얼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낸 건 하늘이만이 아니라 하늘이를 지키는 엄마인 저 자신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다른 누군가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하늘아, 잠든 하늘이에게 속삭였어요. 엄마는 이제 우리 집을 찾았단다. 돈도 아빠도 아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이제는 엄마도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정말 밝은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